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느낌으로 진짜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도 또 역시나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키워드 하면 태조 이방원이 진짜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떤 키워드이신지 아나요? 좀 네. 약간 입에 담기 살짝 네네. 민망할 수는 있는데 네네. 에로배우라고 올해 주도주를 뽑더라고요. 에너지, 로봇, 그리고 배터리, 우주항공 이 앞글자를 따서 에로배우라고 하던데 네.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전지주가 진짜 핫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주를 유망 섹터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급이 떨리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는 오른다. 라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정된 산업이다. 어쨌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가 너무 지금 오버슈팅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에코프로 주가가 미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안 좋은 댓글 달리겠지만 네.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PB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크게 운용 이제 자금을 관리하시는 PB인데 네.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전화가 네. 온대요. 나도 2차 전지 주식 뭘 사야 되나? 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주도 어떤 섹터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쑤시개처럼 솟아있는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데 덜 오른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이 진짜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좀 은행의 뱅크런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환율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나 아니면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환율의 영향도 큰데요. 사실 제일 큰 거는 그 어떤 기초 원자재 가격이죠. 리튬하고 니켈 가격들이 워낙 또 중요하고 사실 그게 또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그런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가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냥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렇게 판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2차 전지 기술 혁신에 열심이잖아요. 대기업들 LG 엔솔이랑 삼성 SDI도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특히 그 안에서는 소재와 관련한 변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차세대 음극재로 알려진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이제 슬쩍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기존 소재랑 또 실리콘 음극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모든 혁신의 중심은 양극재였죠. 네. 일단 전기차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5천만 원 중에서 배터리 팩의 원가가 40%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이 그냥 배터리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 배터리 가격 중에서 양극재의 비중이 40%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음극재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4대 소재가 있거든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볼륨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가 제일 혁신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원계라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3원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리튬 인산철 LFP라는 중심으로 개발해왔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3원계 쪽은 에너지 밀도가 좋아요. 그리고 출력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무게로 훨씬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 무게도 무거워요. 그럼 왜 쓰냐? 가격이 쌉니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격이 원래는 3원계보다 한 30% 정도 쌌는데 최근에 이쪽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쪽이. 중국 그 배터리 업체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한 40%대 수준까지 지금 차이가 난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 또 추세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하이엔드 쪽은 그러니까 전기차 쪽도 하이엔드, 미들엔드, 로우엔드가 있잖아요. 그쵸. 하이엔드, 미들까지는 3원계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고 결국 미들엔드 쪽에서 이제 LFP가 좀 얼마나 치고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모든 게 양극재, 하이니켈이라는 쪽에
모든 어떤 그 기술의 리소스가 집중돼 왔어요. 코발트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코발트가 워낙 또 희토류, 지구상에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콩고에서 생산이 돼요. 콩고에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뭐 이제 독재 정권에다가 그리고 아동들 막 노동 착취해서 많이 생산해요. 네. 그래서 ESG 트렌드하고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어떤 뭐 테슬라나 이런 쪽 중심으로 코발트 프리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되어 왔고 대신에 코발트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온 거죠. 그래서 한창 니켈 관련 종목도 움직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비중을 높이는. 예전에는 622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이 60%, 코발트 20, 뭐 망간 20,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721, 뭐 81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걸 하이니켈이라고 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양극재 쪽에서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나기 좀 쉽지 않다. 다른 쪽의 머티리얼의 변화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제일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는 양극재가 어떤 혁신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음극재 쪽. 그러면 음극재는 심플해요. 기존에는 흑연을 썼어요. 네. 흑연이 음극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그 배터리의 원리가 뭐냐면 리튬 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 리튬 이온이 그러면 음극재 쪽에 막 들러붙어 있겠죠. 네. 여기 충전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쓰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다시 거죠. 가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방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충전되고 방전되는 사이에 이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핸드폰도 그럼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배터리가 좀 쓰다 보면 수명이 한 2, 3년 되면 떨어지죠. 네. 확 떨어지죠. 네. 그게 이제 흑연이 파괴된 거예요. 흑연이 그 연필 심지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흑연이 보면 이게 탄소 구조가 촘촘하게 이렇게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그 어떤 탄소의 결합 구조가 점점 느슨해지고 깨지겠죠. 화학 시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건데 이제 흑연도 이제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인조 흑연하고 천연 흑연을 섞어서 쓰는 트렌드인데 여기에다가 흑연 대신에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쓰면 에너지 용량이 10배가 늘어요. 그럼 그 흑연을 실리콘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네네. 대체를 하면 10배가 늘거든요. 네.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피가 4-5배 늘어나요. 부피가 이만큼 늘어나면 찢어져 버리죠. 겉에 외피가. 그러면 불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흑연에다가 실리콘의 첨가제를 조금씩 섞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는 한 5%, 뭐 7% 이런 식으로 쓰면 에너지 용량이 늘어나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포르쉐 타이칸 최고급 전기차에 제니가 타고 다니는 그 타이칸.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실리콘 음극재와 함께 부상하는 시장이 바로 CNT 도전제입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으로 제이오의 주가가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CNT 도전제는 2차 전지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CNT라고 그러면 탄소 나노 튜브예요. 뭐 약간 뭐 흑연 계열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양극에도 쓰이고 음극에도 쓰여요. 기존에는 어떤 그 바인더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이게 양극이라는 게 보면 알루미늄 박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막 이렇게 떡처럼 주물러서 쫙 발라서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들이 잘 붙게 하려면 뭔가 그 접착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도전제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접착제로 붙여놓으면 여기 전기가 잘 안 흐르니까 카본 블랙이라는 도전제를 쓰거든요. 네. 그 카본 블랙이 그런데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카본 블랙을 CNT로 바꾸면 한 부피를 기존에 100을 쓸 걸 20만 써도 그 정도의 전도성이 나와요. 혁신인데요, 거의. 네. 그러면 이제 그 20만 쓰고 나머지 80을 양극재로 채우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음극에도 그 CNT를 쓰면 훨씬 성능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양극에 쓰는 CNT랑 음극에 쓰는 CNT는 조금 달라요. 요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 멀티월이라는 그 어떤 추출 구조가 있고 싱글월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튜브거든요. 네. 현미경으로 보면 막대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돼서 전기가 그쪽으로 흐르는 건데 이렇게 싱글월은 이제 그 막대기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거고 멀티월은 막 좀 얽혀 있는 거죠.
성능은 당연히 싱글월이 더 좋은데 추출하는 기술이 어렵고 비용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정신을 놓고 있어요. 음극재 쪽은 싱글월이 쓰이고요. 저기 양극재 쪽은 멀티월이 쓰여요. 그래서 양극재 쪽으로 하는 회사들은 좀 있어요. 그 요쪽 CNT 도전재 쪽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고요. 네. 나노신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회사고, 네. 양극재 쪽으로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는 이제 동진세미캠, 뭐 LG화학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노신소재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LG화학 네. 요 세 가지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C의 2차 전지현 동박 사업 투자사인 SK 넥슬리스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또 새롭게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동박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경제방송 틀면 막 동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SK 넥슬리스가 개발한 동박은 기존 제품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양극재는 알박을 써요. 알루미늄박. 알루미늄박. 네, 우리 그 쿠킹 호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훨씬 얇고 균일하겠죠. 알루미늄 박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을 쫙 발라서 만드는 게 양극재. 네. 음극재를 만들 때는 동박에다가 흑연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동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SK 넥실리스도 있고 LG 머티리얼즈도 있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면 기술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동박 두께가 얇아지면 흑연을 많이 채울 수가 있겠죠. 같은 부피로. 네. 밀도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데 문제가 이걸 얇게 만들면 이게 가공하다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돌돌돌 말리거나 공정 기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얇게 최대한 초박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인데 이제 SK 넥실리스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다른 회사들도 좀 두께는 계속해서 얇게 가는 추세고요. 최근에 좀 이제 동박 업체들이 좀 주목받은 이유는 그동안 양극재랑 다른 소재 다 날아가는데 동박주들만 주가가 못 올랐어요 작년에. 왜 그러냐면 동박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전기세가 작년에 천연가스 올랐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까 전기 비용이 유럽 같은 데는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졌구나. 그렇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헝가리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서 전기 그리고 인건비 오른 비용 감당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기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캐파 증설 효과도 있고 일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공장이 왜 핵심이냐면 말레이시아가 수력 발전이라서 전기가 되게 싸요. 거기서 이제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좀 실적에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재 개발과 함께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북미 시장 진출에 또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왜 북미일까? 뭐 이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건 수력 발전하면 말레이시아는 인건비도 더 싸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값도 싸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또 북미 시장 진출을 하니까 IRA법에 피할 수가 없는데 IRA법이 2차 전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RA법의 이제 세부 조항에 보면 이제 그 원재료까지 이제 탈중국을 외쳤고, 그러니까 IRA법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미국 내서 생산해 그리고 탈중국해 두 가지가 다 겹치죠. 적어도 미국이 아니더라도 캐나다나 뭐 멕시코 왜냐하면 USMCA까지는 그 경제 그 협력 그 단체까지는 그 인정을 해주거든요. 영내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프타가 USMCA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USMCA에 포함된 나라들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동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런 쪽에 이제 거기 또 전기세 싼 데다가 좀 진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다 팔아먹으려면 그 보조금 전기차 이 코스트 그 보조금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가격 차를 내버리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원래 미국 내에서 테슬라 다음에 2등이었는데 지금 훅 밀려가지고 5등, 6등까지 밀려버렸잖아요. 1,000만 원이 되게 크죠. 보조금이. 그렇다. 오늘 진짜 많은 기업들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뭐 CNT도 이야기했고 동박도 이야기했고 실리콘 음극재도 이야기했고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올해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픽해 주시죠. 뭐
몇 개 찍을까요? 일단 탑3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착해졌는데 네. 뭐 원래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하는 회사죠. 네, 반도체 소재를 하는데 2차 전지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제 동진 세미캠. 지금 주가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긴 시결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밸류가 싸진 않아요. 2차 전지주 중에 밸류 싼 거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렇죠. 나노 신소재나 뭐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동진 세미캠, 나노 신소재 네. 요 세 가지 기업은 올해 내내 여러분들 주가 눈여겨 보시고요. 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좀 동진 세미캠은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나노 신소재랑 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대주전자재료는 네, 주가가 너무 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당히 네. 네. 요 세 가지 기업들 딱 픽해 주셨으니까요. 올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